자, 예제 3-2번 단순 지지 교량을 해서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리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다리가 있을 때 요 밑에다가 이제 받치는 거죠. 이렇게 받치고 또 여기도 받칠 거예요. 그럼 모델링 할 때는 필요한 부분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거는 요 받치는 부분 여기까지만 모델링 한 거예요. 요 끝에. 그래서 얘는 안 한 거고 여기서 요 가운데 요만큼까지만 얘는 모델링을 안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다리를 보면 고정하기 위해서 여기는 고정을 시켜놔야 돼요. 여기는 완전히 굳어져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요. 여기도 고정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열받으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추워지면 이렇게 줄어들려고 그러고요. 더우면 늘어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러면은 얘가 안에 응력이 생기니까 이게 부서져요. 크랙이 생겨요. 그래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롤러를 놔요. 롤러. 그래서 조금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러면 얘가 딱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롤러가 여기 있었던 것이 롤러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고정이고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쪽도 롤러면 안 돼요? 그러면 외부의 하중이 오면 얘가 밀려나가겠죠. 그러니까 한쪽은 고정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3차원으로 모델링 해놓고 면이 이렇게 돼 있죠. 네. 면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어디다가 픽스드 서포트를 하느냐? 그러면 이 면 전체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회전을 해야 회전이 되고요. 또 이쪽 반대도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요 밑면이 이렇게 있는데 밑면에다가 명령어를 주는 거예요. 밑면에다가 뭘 주느냐?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거를 줘요. 여기는 픽스 서포트라는 걸 주고요. 여기는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거를 줘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뭐냐면 움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X, Y, Z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명령어를 주는 거. 그거를 이제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워크벤치를 불러서 예제 3-2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돼 있죠. 다리가 돼 있는데 다리에 어떻게 되느냐. 요만큼이 균일 분포 하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리에. 여기가 전체적으로 하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런 것들을 해보고요. 탄성 계수는 200기가파스칼 그리고 포화 정비는 3이다. 이렇게 돼 있고. 재질은 스트럭처 스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트럭처 스틸을 NCS에서 기본으로 제일 먼저 제공하는 게 스트럭처 스틸이기 때문에요. 재질 바꾸는 거를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이걸 그냥 계속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지오메트리 하나 불러올게요. 딱 불러오고 지오메트리 들어가서 인서트 브라우저에 들어가고 예제 3-2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갖고 왔더니 이제 여기 박스가 돼서 잘 갖고 와졌다 이런 거고요. 모델에 들어가서 더블 클릭을 할게요. 더블 클릭을 하면서 이제 나오겠죠. 자, 우리는 여기서 줄 때 이 다리가 이렇게 서졌네요.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죠? 그러실 필요 없고요. 우리는 방향해야 되니까 휠로 갖고 이거를 우리가 보기 좋게끔 이렇게 눕히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눕혀놓으시고 해석하면 되고요. 양쪽에다 이쪽에는 픽스 서포트를 줄 거고요. 이쪽에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는 힘을 줄 거고요. 원래는 여기는 분포로 되어 있는데 힘으로 환산해서 주려고 그래요. 쉽게끔. 그래서 여기다 스타트 스트럭처를 우클릭한 다음에 인서트 하고요. 픽스 서포트 하나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하고 포스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먼저 픽스 서포트를 누르고 픽스 서포트를 정의를 하는데 얘가 잘 안 보이니까 줌을 사용해서 여기를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그랬고요. 여기 이제 선택이 안 되니까 선을 선택해야 돼요. 선을 선택하는 걸 이걸 찍고요. 그 다음에 밑에 딴 선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셀렉션 했더니 픽스 서포트 해갖고 여기 물음표가 녹색 꺽쇠로 바뀌었어요. 잘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할게요. 디스플레이스먼트 하니까 노란 게 4개가 떴는데 이제 이거를 정의를 하는 건데 안 보이니까 여기 주사위 요거를 눌러서 피트를 한다면 이쪽 끝에죠. 거기를 좀 크게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요. 자, 우선 엣지, 하단 엣지를 찍고요. 여기 노 셀렉션을 어플라이해서 엣지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하는데 X방향으로 이 물체가 X방향으로 튀어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X방향 쪽은 제로로 만들어줘야 돼요. 아, 이거 자동으로 안 됩니까? 교수님, 예, 자동으로 안 됩니다. AI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를 얘가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Z축, 위로도 이게 다리가 뜨면 안 되니까 Z축도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Y축은 프리로 되어 있는데요. 놔야죠. 그냥 프리로. 움직이라고. 그래서 경계 조건 됐고요. 포스를 주셔야 되는데 포스도 피트를 하고 잘 보이게 한 다음에 포스를 여기서 설명할 때 뭐라고 줬냐. 우리 책에 보면은요. 분포화동으로 주지 말고 이거를 환산해 보면은 5만 뉴턴 그러니까 50kg 뉴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스를 주는데 여기 면을 선택해야 되죠. 면 왜 안 선택되지? 갑자기 이렇게 놀라지 말고 여기 면 선택하고 여기를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찍어야 돼요. 움직였네요. 컨트롤을 누르고 하시면 두 개가 다 찍혀요. 네. 그 다음에 노 셀렉션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면은 선택됐고 하중을 주는데 우리 컴포넌트로 벡터로 하지 말고 컴포넌트로 하시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Z 방향이죠. Z 방향에 50, 000. 숫자 잘 넣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조금 넣고서 왜 제 거는 왜 이래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경계 조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기 위해서 토탈 디포메이션 하나 넣고요. 그냥 스트레스 하나 넣고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잘 해석됐는지 안 됐는지 금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는 겁니다. 해서 해석을 돌리겠습니다. 예, 보니까 제가 예상하는 대로 이렇게 쳐진 것 같아요. 그래픽 애니메이션 가서요. 이거 왜 그래픽이 안 나타나지?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끌어올려서 여기가 그래픽. 요거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쳐지는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요 줌을 해서 여기를 보는데 여기가 휘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면을 선택했으면 이게 휘지가 않고 이렇게 꺾이는 것 같이 보여요. 그 부분들 경계 조건을 잘못 주신 분들이에요. 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솔루션 갖고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거를 봐야죠. 인서트하고 관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루브에서 펄스 리액션. 펄스 리액션 하나 보시고요. 펄스 리액션 봤더니 뭘 물어보냐면 어느 쪽 관력인데 픽스 서포트 쪽 관력을 먼저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우크릭 또 해서 펄스 리액션을 갖고 오는데 이번에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쪽 갖고를 선택을 할게요. 자, 무브멘트도 봐야죠. 무브멘트도 볼게요. 무브멘트는 프루브에서 무브멘트 리액션 어디냐? 픽스 서포트 쪽 하나. 그 다음에 무브멘트를 보는데 프루브에서 무브멘트 리액션인데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쪽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꾸 포스 1, 포스 2 이러니까요.
뭐가 문제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다 선택을 해요. 다 선택을 다 해줘요. 컨트롤 누르고 찍으면 다 선택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리네임 오 이거 아니 이렇게 하면 아니다. 잠깐만요. 그거 하려고 그래요. 일단은 먼저 해석 먼저 해볼. 해석이 아니라 내가 잘못 찾았어요. 해석을 한다 보니까 rename based on define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 이름이 길게 써져요. 그런데 이렇게 써야 내가 잘 알 수 있어요. 이거는 false reaction인데 fixed support에 대한 거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줘야 내가 해석한 거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텍스트 서포트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는 달력이 똑같아야 되고요. 네. 왜냐면 좌우 대칭이니까 달력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멘트를 보면은 1.8하고 조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되게 적게 나와 있죠. 이거는 힌지기 때문에 원래는 0으로 나타나요. 근데 0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는 왜냐면 축이 여기 보면 여기 이거 왜 하얀 거라고 해서 그렇구나. 여기 보면 판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쪽 부분은 고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X축으로는 고정이 되어 버려 있으니까 X축으로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서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원래는 힌지라면은 거기도 변화가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얘는 한쪽으로는 고정이 돼 있어서 그쪽의 힘 때문에 모멘트가 아주 조금 그래서 1.8 정도 생긴 거예요. 예. 우리가 수학적 계산으로는 0입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조금씩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해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안전율도 볼게요. 안전율도 보면은 안전율은 인서트하고 어디 있느냐 스트레스 툴에 있죠. 맥시멈 이퀴버런트 스트레스 툴에서 이거는 이제 이밸리에이트 리절트 갖고 오시면 되고요. 네. 스트레스 툴에서 안전율을 딱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 자, 세이프티 팩터. 어떤 학생이 이렇게 했어요. 안전율을 막 하다가 보니까 여기 텐션 리미트 타입이라는 걸 이걸 건드렸어요. 이걸 건 다음에 뭐냐면 이거를 커스텀 밸류라고 딱 넣었어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썼느냐? 0이라고 놨어요. 그래 놓고서 다시 이밸리에이트 리절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타나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막 저 이거 찾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걸로 하면은 안 되는 거고요. 예. 커스텀 밸류 하면 자기가 값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이걸로 해야 돼요. 이거는 여기 그러니까 요거 텐션 일드 그러니까 맥시멈 이퀴블런트 스트레스 요거를 시어리고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물성에서 제공한 텐션 일드 스트렝스를 기준으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안전지를 봤습니다. 자, 스트레스는 뭘 봐야 되냐면 어디가 센 건가를 봐야 되는 거고요. 디스플레이스도 어디가 많이 늘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안전율은 어디가 제일 안 안전한 건가. 숫자가 낮은 게 안 안전한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 이렇게 땡겨보면
2.1 요게 제일 안 안전한 거예요. 그 요 부분을 이제 한 거고요. 아까 보면 여기 프루브라는 게 있는데요. 프루브라는 거를 그 찍어보면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예. 예,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지우려고 그러면 오늘 처음 배웠는데, 저는 예전에는 어떻게 지웠냐 하면, 이걸 지우려고 그러면은요, 홈에 가고, 이걸 지우려고 그러면 아주 복잡했어요. 리절트에 가면, 라벨이라는 게 있는데, 디스플레이인가? 못 찾겠다. 라벨이라는 게 있었는데, 라벨. 어떤 때는 이게 잘 보이고, 어떤 때는 잘 안 보이고, 그러네요. 라벨이 안 보이네. 그래서 학생이 이걸 가르쳐 줬어요. 이걸 선택하고요. 이걸 다 선택하고, 그냥 델 하면 지워진대요. 와, 오늘 제가 NCS 한 6년 썼는데요. 오늘 처음 배웠어요. 나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대단해. 저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면서요.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